네,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온갖 언론 기사가 다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통계도 그렇고요. 현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정권 출범하자마자 또 이게 맞장구를 쳐주듯이 서울 특히 이제 한강벨트라고 서울의 하죠.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와 주변 네. 지역들, 마포, 성동, 네. 강동, 동작 이런 지역들 상승률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6월 2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저는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서울의 상승률이 0.26% 이게 주간 변동률입니다. 일주일에 0.26%. 그렇죠. 일주일에 0.26% 올라가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엄청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0.3%가 되면 이제 우리가 폭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서울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서울도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심부의 핵심 지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소초구 0.45%, 어이구 엄청 올랐네. 강남구가 0.51인데요. 더 놀라운 거는 송파구가 0.71%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숫자는 3월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구역을 풀고 이제 네. 급등했던 숫자와 지금 맞먹는 숫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문제는 토지거래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또 지정돼 있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네. 지역,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굉장한 지금 암초를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이제 복합적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네. 왜 지금 강남 집값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간 비정상적인 상승을 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라고 네. 열이면 10명한테 물어보게 되면 한결같은 대답이 불안하다입니다. 지금 불안하다.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정부도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됩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럼 왜 불안한지를 우리가 좀 네,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자극은 토지거래가구역 2월에 이제 먼저 네. 자극을 줬고요. 1월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네, 네.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2월부터 토지거래가구역을 풀면서 그런 용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정치적 불확실성이야. 집값 올라가는데라고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구조적인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안 좋죠 경제가. 네. 저성장에 네, 네, 네. 장기 침체, 양극화 문제. 그러면 불안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돈을 좀 집중하려는 네, 경향이 네,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또 안 좋은 게 상가도 안 좋고요. 네. 꼬마 빌딩 시장도 안 좋고요. 네. 지식산업센터도 안 좋고요. 그렇죠. 돈이 갈 데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 왜?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네. 물량도 많고 PF 문제 모두가 네.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곳이 결국에는 서울의 네. 한강벨트의 아파트라고 이제 답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돈을 저는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입주 물량이 일단 내년부터 부족합니다. 올해는 그나마 약 한 4만 호 정도 서울 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올해가 5년 내에 가장 많은 물량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3분의 1 토막 많게는 4분의 1 토막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에서 끝나느냐? 네, 네.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입주 물량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 10년 15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15년 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어야만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정책 뉘앙스가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는 부분 때문에 좀 소극적 대응을 한 부분이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게 금리 인하 기조가 더해지잖아요. 그럼 금리 올라가지 않죠? 하반기도 그렇죠. 한두 번 더 내려갈 것 같고 네, 그럼 네. 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내려가면 내려간다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불안하다. 사야겠다. 현장에 가보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사례를 보면 네. 우리가 7전 8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우스개도 아니고 실제 사례입니다. 사전 5기 돈을 들고 집을 사러 갔는데 5번 도전해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안 팝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호가 2, 3억씩 올립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또 안 팝니다. 이거를 4번 반복하고 5번째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은 뭐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거나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 분들 현금으로 따진다면 자산이 한 10억에서 3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풀려 있는데 저금리나 이런 네네. 문제 돈이 풀려 있는데 공급은 적고 또 공급 그 아파트 강남 지역 아파트 뭐 한강벨트 아파트 빼고 나머지 자산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몰려서 가격이 모든 게 맞물려 오를 것으로 다들 전망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른다. 뭐 지금 이런 진단이시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지금 답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답을 깨어 부수는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뭐 희망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안 사도 돼라는 약간 안심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공급 쪽에서요. 왜 3기 신도시하고 이런 것들 수도권에 공급된다는 그 전망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본청약 첫 단지 네. 뭐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 하남 교산에 첫 단지가 이제 본청약을 했는데 본청약이라는 얘기는 청약을 하고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가장 빠른 단지가 2028년에 이제 첫 입주를 시작을 했게 되는데요. 네. 이제 첫 단지고 많은 물량들이 마무리를 하려면 보통 신도시들이 첫 단지 입주하고 마무리가 되려면 보통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028년부터 203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올 텐데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올해 2025년 네. 지금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를 고민하는데 야 5년 기다리면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니까 기다려줘라는 게 시장의 불안한 수요자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요. 일단 서울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서울에 계시는 그게 분들은 다르구나. 경기도에 나오는 아파트를 내가 그거 믿고 기다려야 되나?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무주택자들은 과연 나는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네. 청약을 하면 될까? 3기 신도시? 신혼부부들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네, 이제 네, 네. 공약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네. 방향성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 규제만으로 문재인 정부도 못 잡았기 때문에 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공급을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10년 후에 이제 공급 네. 늘어나는 효과니까 네, 네. 문제가 지금 또는 내년부터 이 5년간의 공백을 뭐로 메울 것인가. 그리고 이 불안 심리를 괜찮아 안 사도 괜찮아 기다리면 살 수 있어라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네.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네. 그게 뭔지를 지금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좀 규제를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비상 상황에 쓸 수도 있다. 뭐 약간 정치인의 발언에서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 네. 뭔가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효과가 없을까요? 뭐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귀를 닫고 있는 이유가 이미 2월에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었고요. 네. 3월에 확대 재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집값이 안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미 시장에서는 한 달 동안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니 강남 3구 용산구 확대 지정을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다른 지역 마포나 성동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과연 안정이 될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가 구역은 허가를 받고 실거주를 2년간 하는 규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똘똘한 한 채, 네. 확실한 걸 한 채를 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는 뭐 A 아파트라고 친다면 토지거래가 구역을 받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존 집을 팔고 들어가서 2년간 실거주 하면 됩니다. 옛날처럼 3주택, 5주택으로 늘리지 않고 최근에는 네네.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사려고 했는데 거주하라고 하면 거주하죠. 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 카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이미
집값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네네네. 한마디로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이지 집값 잡는 데는 실패한 규제인데 네네. 실패한 규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게 사실상 저는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지금 수요도 아까 10억에서 30억 정도 네. 그 사고 이 집을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진 분들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무주택자이신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무주택자거나 1주택 아, 또는 2주택까지신 분들인데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죠. 아.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거고요. 이제 네. 무주택자 중에는 원래 무주택자가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팔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네. 나는 좀 더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빨리 서둘러야겠다. 두 번째는 1주택이나 2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팔고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2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이거 팔고 나 강남의 반포에 25평 아파트라도 살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네, 있었는데 네. 마포 아파트 상승보다 강남 아파트 상승분이 더 크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 지금 자금력이 없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네. 그렇다면 강남 성금 마포 네. 20억 넘는 아파트 안 사면 그만 아니냐.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기준점이 높아지게 되면 강남이 올라가니까 이제 마포, 성동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이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영등포, 성북구 더 나가면 이제 노동항까지도 불길을 번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나온 수치는 아까 쭉 불러주신 게 주로 강남, 한강벨트 서초, 지역들이 송파 굉장히 이런 높고요. 곳들이죠. 노원구를 보게 되면 일단 노원구가 0.07%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가 0.04%. 그래도 움직임이 있네요. 살짝씩. 이게 불안하다는 시그널인데 네.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이들 지역으로 번지게 되면 수도권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네. 이 불길은 차단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 네.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20억 아파트 올라가는 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데 네.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5억 아파트가 5억 5천 그렇죠. 되는 거는 치명적인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막아야 되는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과제를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강남, 뭐 한강벨트에 딱 국한돼 있지만 번질 수 있다는 거. 아직 그러니까 지방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지방까지는 거죠.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요. 네네. 입주 물량도 네. 많고요. 일단 지방 걱정은 지방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수도권 지역은 지금 불을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볼 때 DSR 규제는 또 뭐 그래도 시행이 좀 당연히. 된다고 강화된다고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그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 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걸 안 하게 된다면 작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2단계가 7월에 예정됐다가 네. 9월로 2달 연기했거든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나 경기 침체 때문에 2달 연기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역시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라는 왜곡 인지를 하게 되면서 작년 7월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이런 분위기에서 2달 연기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네. 관건은 시행을 해서 안정이 되면은 괜찮은데 네. 사실 지금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미리 당겨서 5월, 6월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가장 해피한 상황이고요. 네. 7월에 잠시 한 달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이미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는 끝났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미리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탠바이 정도 네. 다음 정책 만약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반등폭 상승폭이 네, 네, 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의 시나리오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변화가 어떤 데에 있는 겁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출 거죠. 한도가 소득 대비 전반적으로.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네. 변동금리로 4.2% 대출을 네, 받게 된다면 한 5억 9천 정도 나오는 대출이 한 5억 6천, 5억 네. 7천 정도로 네, 줄어들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 줄어드는데요. 사실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유. 이게 소득 대비 대출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스트레스 네. DSR는 오히려 노도강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안정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심리예요. 네. 나는 지금 아니면 안 돼. 빨리 사야 돼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다른 방법, 뭐 신용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들이나 서울 외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시그널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동산 컨설팅하는 분들 중에 이제는 공공연하게 네. 있는 돈을 다 끌어당겨서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서 무조건 강남에 한 채를 사라. 최대한 제일 비싼 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저는 그건 있더라고요. 반대입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그건 이제 영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강남에 내 집 마련하셔도 됩니다. 아니 능력이 되니까요. 네네. 현금이 되고 필요하다면 강남에 사시든 돈이 부족하면 마포로 사시든 더 부족하면 노원구에 사시든 상관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을 한다라면 왜 제가 반대를 하냐면 세상은 항상 예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2020년, 2021년에 연끌을 했습니다.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연끌하신 분들이 2022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2023년 초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금매로 팔았다는 얘기죠. 네. 어떤 분들이냐면 연끌하신 분들입니다. 아. 자, 2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 아파트를 삽니다. 네. 집값이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2억의 자본금은 다 없어졌고요. 상심적으로 네. 내가 10년 동안 모은 2억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대출 이자는 2배가 늘어납니다. 아.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버티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아. 금매로 던지고 나는데 금매로 던지고 나면 또 집값이 오릅니다. 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내년에 미국이 금리 계속 내린다는 보장이 네. 있습니까? 아. 보장이란 건 모르죠. 없습니다. 모르죠. 모릅니다. 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내부적으로 뭐 잃어버린 30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은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5년이고 10년 후에 물가도 오르고 화폐 네, 가치도 네,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간에 그 조정 과정이 만약에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 30억인데 네. 15억, 20억 대출을 받았다. 네. 대출이자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금매로 팔면서 큰 손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정신적 손실까지도 추가로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할 일로 좀 넘어가서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세금으로는 집값 안 잡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언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이후에 혹시라도 그래도 불안 심리가 가시지 않는다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 세금으로 규제를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으로 늘리겠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네. 옳은 말씀이고 바람직합니다만 네. 현실에서는 공급은 1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빨라야. 네. 그러면 세금 규제를 안 한다는 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뉘앙스를 보게 되면 세금 규제 지금까지 있는 규제는 유지하고 네.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세금 규제는 자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만약에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집값을 못 찾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규제 지역에 지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네.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네. 영향은 받습니다. 거기에 확산이 된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되는 집은 대출을 막아버리든지 네.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집값이 확산된다? 그러면 사실 세금 규제 나옵니다. 네.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건 우리 뭐 정치인들 말은 그렇잖아요. 저는 네, 네, 네. 지금 순간에 그게 맞다는 거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 규제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는 네. 출구를 만들어주는 밸런스를 네, 네. 맞춰야 되겠으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세금 규제 절대 안 할 거야라는 오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경제학자로서 생각할 때 네. 보유세를 좀 올리고 양도세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팔고 거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필요한 집을 좀 사고 비싼 거 샀으면은 그만큼 또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좀 그게 생각이 충분히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거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제 반면교사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7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네, 네,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세금 규제는 자제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이 세금 규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네. 밸런스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는데 출구를 안 만들어주고 양도세도 중과세를 하니 아, 그렇죠. 최고 세율이 82.5%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억이 남으면
8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앵커님도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라고 하면 못 팔걸요? 못 팔죠. 못 기다려봐야죠.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10년 내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거든. 4만 7천 호 1년에. 그 정도 나왔음에도 집값이 올라간 건 매물 잠김 현상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반면교사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내려주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추가로 뭐 제가 아이디어 팁을 드리자면 집주인이 저렴하게 뭐 KB 시세 대비 예를 들어서 뭐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기본 세율에서 10%를 더 빼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내면 급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에 필요한 분들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게 되고 매물이 나오면서 순환이 되고 집값 상승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거래가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틀어막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를 안 하지 말고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총액을 뭐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파실 분들 빨리빨리 파실 수 있게 해드리면은 뭐 좀 조금 시장에 나아지지 않을까. 강남 부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종부세거든요. 1년에 집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수천만 원 세금 내려면 엄청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도세만 내려주게 되면 의외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여쭤볼게요. 전세하고 월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월세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비아파트와 아파트로 구분하자면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아마 월세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올해 입주 물량이 서울에 약 4만 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요. 아마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내년부터는 좀 더 올해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올해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미리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 물건들 미리 좀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fear of missing out, 포모 시기 같은데 그래도 뛰어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다려 보는 게 낫습니까? 뛰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살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살 집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근데 한강 벨트에 지금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고점 대비 80%, 8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자금이 되는 지역에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필요가 없고 준비가 안 되고 자금이 없는데 무리하게 연끌한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인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